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이 박사 심용주입니다. 네, 잘 계셨습니까? 네. 네. 네, 오늘은 길고양이 네. 그 범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길고양이 범죄. 네. 사람들은 길고양이들을 이렇게 싫어할까요? 정말 이렇게 어둡고 무겁고 동시에 매우 중요한 주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혹시 길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싫어하거나 또는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약간 자연스럽진 않죠. 보면은 네. 약간 움찔하긴 하죠. 움찔. 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밤에 혼자 어두운 골목길을 걷는데 시꺼먼 고양이가 이런 애들이 훅 지나간다든지 또는 이제 통상 교미음이라고 얘기하는 앙칼지게 찢어지는 소리, 발정음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 약간 모골이 송연해지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이제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 저는 사실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과 고양이에 대한 증오가 비슷한 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테스토스테론이 좀 넘쳐 흐르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증오로 표현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남는 거고. 보통 저희가 이제 진화심리학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적을 맞닥뜨렸어요. 어떤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를 맞닥뜨렸을 때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네, 일단 제일 좋은 건 36개 주행량이에요. 네, 열심히 도망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도망갈 수 없거나 또는 해볼만 하다 싶으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현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두려운 존재가 있으면 도망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부, 테스토스테론이 넘쳐 흐르는 보통 남자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하나의 시각인 거고, 조금 재밌어? 하여튼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아마도 인간은, 저는 사회심리학자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존재에 대해서 근원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나와 다르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내가 아닌, 내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처음 보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도록 진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진화된 그 심리적인 기제가 특정한 상황에서는 사고 치려고? 사고 치면 안 돼. 이제 그게 공격성 또는 증오심의 발로로 표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최근 이 현대 사회에서의 고양이는 일단은 귀찮은 존재인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교미음이나 발정음 또는 쓰레기통을 뒤집어 놓는 널어놓은 생선을 훔쳐가는 그런 최근에는 이제 아파트에 많이 사니까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특히 단독주택을 살던 그 시대에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먹을 것이 풍부해졌고, 그 과정에서 고양이의 서식 밀도도 급격히 늘어났어요.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전근대 시대에는 고양이를 그렇게 자주 볼 일이 없거나 들판에서 걔네들이 주로 쥐 잡고 새 잡고 그랬었는데,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먹을 게 넘쳐 흐르니까 고양이 숫자가 갑자기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 생활에 더 큰 불편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고양이에 대한 증오심. 불편함의 이제 어떤 발전 과정에서 두려움 또는 증오까지 나는 거죠. 두 번째 말씀드린 거에서 조금 더 저희가 확장을 해보자면, 약자, 이른바 미물에 대한 업신여김도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어요. 이 정도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네. 개는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물리죠. 아무리 작은 요만한 개라도 잘못해서 발을 찼는데 헛발질하면 그 다음은 물립니다. 고양이는 사람을 무는 경우가 역사상 몇 번 안 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얘네하고 이렇게 살던 과정에서, 혹시 작가님 고양이에 물려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아직까지는 고양이에 물려 죽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고양이로 인해서 상처가 나고 그게 폐혈증을 일으켜서 죽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 주변에 흔히 보이는 제일 만만한 존재인 거예요. 사람들의 적지 않은 숫자, 특히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면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대상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다가 묻지마 폭행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묻지마 폭행이 사람한테도 되는데 이런 미물한테야.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스트레스
비등하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미물, 자신보다 부족한 존재에 대한 업수의 여김, 그게 합쳐져서 고양이한테. 네. 그럼 이제 마지막 게 아마 그 앞에 것들은 이미 뭐 우리가 원래 진화적으로 가지고 있던 가장 주요한 어떤 심리 기제 중에 하나니까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마지막 부분이 특히 최근에 왜 고양이에 관련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가를 설명해 주는 이유일 것이고 결정적인 것 또 하나는 일종의 통계적 착시 현상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갑상선 암 환자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통계상으로. 근데 그 전에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뭐 식생활의 변화나 환경의 오염 때문에 더 늘어난 부분이 하나의 요인일 것이고 또 하나는 갑상선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기술이 늘어났어요. 발전했어요. 웬만한 데는 다 MRI, CT, PET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두 개가 합쳐졌는데 두 번째 요인은 통계적인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고양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고양이 한 마리 좀 발로 쳐서 죽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네. 실제로 지금도 시골 장에 가보면 고양이를 망에 집어넣어서 양파망에 집어넣어서 3,000원씩 팔아요. 그거 뭐에 쓰냐? 관절염 약으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근데 그때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고양이 하나 패대기 쳐서 죽이는 것이 그 누구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는 그러한 자극적인 것을 내보내는 게 이른바 어그로를 끄는데, 즉 그 기사를 읽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인식의 차이가. 그쵸.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고양이에 대한 증오 범죄가 늘어난 것 같은 일종의 착시 현상도 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고양이는 고래로부터 많이 증오의 대상이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범죄가 없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 같은 게. 네, 저는 이제 그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양이가 없으면 누가 온다? 쥐가 온다.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캣맘이나 캣데디 같은 분들의 경우는 단순히 먹이만 주시 마시고 먹이를 주는 사람들이 거기다 고양이한테 먹이 주면 어때요? 어쩌자는 거예요? 더러워지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먹이 안 주면 쥐 나와요. 선생님. 쥐랑 노실래요? 고양이랑 노실래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맞아? 너는 쥐도 못 잡겠다. 야. 한 짓을 봐. 네. 또 궁금하신 점 없으십니까? 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를 보는 색다른 시각, 고양이 박사 심용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